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부터 다시 한번 좀 복습 진행하고 나서 수업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죠? 저번 시간에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 진행했었어요.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y축 대칭 함수,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들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프들이. 절대값이 포함된 애들은 어떻게 된다?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땐 꺾어 올린다. 그 다음 x에만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양의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그려준다. y쪽에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양의 부분을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그려준다라고 얘기했었고요.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의 가장 큰 차이는 x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y축 대칭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즉 원래 있던 함수와 구분이 안 가는 게 y축 대칭.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식 전체가 마이너스로 뒤집어지는 게 원점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합성함수와 역함수요.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f서클 g라고 하면 어디부터 계산하는 거야? g부터, 뒤에서부터 먼저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f서클 gx라고 하는 애는 f에 gx를 대입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합법칙 어디부터 먼저 계산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다?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이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함수도 안 돼요.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 상에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있죠? 그래프상으로는 x랑 y에 대해서 y는 x 대칭, 그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성하게 되면은 항등함수, 자기 자신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항등함수 나온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또 근데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엔 순서가 뒤집어진다라고 했던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은 조합하면 된다고 얘기했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합성함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지만 대중적인 문제들이에요. 그 난이도가 있지만 대중적인 문제들이어서 알고 가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진행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8번째, 9번째죠. 9번째 유리함수입니다. 그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자, 봐봐. 유리수가 뭐야? 유리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몰라요? 유리수가 뭐냐고요? 헛소리하지 말고요. 무리수가 아니죠. 그럼 무리수는 뭔데요? 유리수가 아니죠. 장난하지 말고요. 네,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몰라요? 나 눈싸움 하자는 거는 왜 이렇게 날 때려봐? 야, 이 시끼야, 어? 니네 고1이야. 유리수.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너네들한테 아마 내일 또 잔소리를 하겠지만 마지막이라고 하고, 일단은 제가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언 중에 하나는, 만약에 있잖아,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너무 힘들잖아?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힘들잖아, 얘들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총 6개의 개념서를 사서 개념을 다 외워. 지금 너네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문장 해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유리수라고 하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 예비고일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는 니네가 정말 내 수학 강의 인생의 처음이야.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7등급, 8등급 나온 애들도 유리수가 뭔지는 알아. 내가 고등학교 애들 수업할 때도 7등급 딸이한테도 9등급 기준으로 7등급이면 하위 20%야. 그 하위 20%한테도 유리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근데 니네가 지금 유리수가 뭔지 대답을 못한다? 정의를 못한다? 그럼 니는 그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야. 앞으로 고등학교 공부하다가 많이 막히거나 힘들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12월, 1월에 특강하는 거 좋지. 좋은데 난 그거보다 차라리 1학기 성적을 조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니네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부터 기본 다시 다져야 돼요. 지금 이 수준이면. 개념을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금 너네는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말 못하겠는데,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에러다. 얘가 유리수입니다. 이거 심지어 제가 명제에서도 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설명을 했을 때 이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로 해서 그게 모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여줬었습니다. A와 B는 정수고요. B는 0이 아닌 이런 형태의 꼴을 유리수라고 해요. 야, 나 지금 칠판에다가 설명하고 있고 책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고개를 바꿔서 고개 들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거니? 눈을 마주치고 여기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수업을 듣는 거야? 니네 다음번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잔소리는 안 하세요. 대신에 너네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챙겨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네는 고등학교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억지로 내가 이걸 시키는 거고 이거라도 정확하게 철저하게 외우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너네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비어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는 과외를 구하시든 아니면 1대1 수업을 하시든 따로 챙기셔야 될 겁니다. 한숨 깝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자, 일단은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유리수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유리수라고 하는 애를 간단하게 말할 때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라고 표현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을 이제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가 아닌 애들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기준으로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정의에서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그 중에서도 분자 분모가 모두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분모가 0이 아닐 때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유리함수에서 지금 오늘 할 부분은 지금 할 부분은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엔 뭐야? 어떤 형태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 유리식입니다. B분의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뭐 당연히 B는 0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는 정수라는 표현처럼 다항식 일대 유리식이라고 해요. 다항식의 정의가 뭔데요? 아니요. 어? 항이 여러 개? 아니요.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 그럼 항이 뭔데요? 항이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항과 항을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고 얘기했었나요, 전에? 더하기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A와 B는 다항식이어야 돼요. 다항식 중에서는 그러면 뭐도 있냐면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애들도 있을 거고 단항식 중에서는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애들도 있을 거거든. 특히 그래서 만약에 B가 상수로 나와 있는 경우면 이 식은 뭐가 된다? 다항식이 된다. 아, 그렇다면 결국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에 포함이 되는 거다? 유리식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유리식의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는 그게 안 나오죠. 아, 여기 뒤에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비례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비례식을 전 설명을 할 겁니다. 비례식. 자, 그럼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우리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아니요, 5학년까지는 안 가요. 6학년 1학기 때 비와 비율이라는 걸 배우고요. 6학년 2학기에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배웁니다. B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B라고 나타낸다 했어요? A 땡땡 B라고 나와 있는 거를 A 대 B. 그죠? A 대 B. 아니면 A의 뭐 B에 대한 B. 뭐 B에 대한 A의 B. 뭐 A와 B의 B.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뭐 다양하게 다루는데 결국에는 요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부르고 기준량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애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러요. 자, 초등학교 거 다 까먹었을까봐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지금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표현할 때 비율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분의 A 형태로 표현합니다.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 뒤에 거분의 A 거, 이런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애를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율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 타율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할인, 뭐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하게 제일 많이 쓰는 게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들.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도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분모를 얼마로 교정했을 때 100으로 교정했을 때 분자의 값이 백분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비율이고요. 그럼 비례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B와 이 B가 서로 같은 두 B를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연결한 거. 한 식을 비례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A 대 B가 있고 C 대 D가 있는데 요거의 비율인 B분의 A와 요거의 비율인 D분의 C가 서로 같을 때 얘네들을 비율로, 그러니까 등식을 이용해서 A 대 B는 C 대 D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이 의미 자체가 이미 뭘 내포하고 있게 되는 거야? 분수꼴로 바꾸었을 때, 비율로 바꾸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어떤 모양이 돼? AD는 BC가 됩니다. AD는 BC 형태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보면 요렇게 곱하는 거구나. 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곱하던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나오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분수를 정리했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비례식이라고 나와 있는 애는 어떤 걸 말한다고? 지금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A 대 B가 C 대 D일 때 얘를 분수꼴로 바꿔서 B분의 A와 D분의 C가 어떠한 일정한 그 값을 가질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비례 상수, 임의의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하다고요. A는 BK, C는 DK. 이런 형태로 변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중학교 때 배웠던 거기 내용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지금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상태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연결해 놓은 것, 즉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같은 값을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값을 임의의 K라고 했을 때 A는 BK, C는 DK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비례식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라고 한다면 이 B와 비율이 서로 같을 때 그 B에서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값을 곱하면 곱하기 2를 했을 때 곱하기 2를 한다면 그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한 거. 즉 비례식이 성립한다라고 했던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대 B, A 대 B 대 C가 D 대 E 대 F라고 나와 있는 식 또한 결국엔 뭐라고? 일정한 값을 곱해준 값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걸 바꿔주면요. 얘는 D분의 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B라고 하는 애고 F분의 C가 돼서 이 값을 K라고 놓는다면 마찬가지로 비례 상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A는 DK, B는 EK, 그 다음에 C는 FK. 이런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비례식에서 나오는 그런 애들 중에서 좀 복잡스럽게 생기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요새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빠졌어요. 뭐가 있었냐면
옛날 먼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A 대 B가 C 대 D를 만족한다면 B분의 A가 D분의 C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B분의 A에 1을 더해도 D분의 C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을 거고요. 그러면 B분의 A 더하기 B는 D분의 C 더하기 D가 성립합니다. 그죠? 이거 성립하는 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빼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B분의 A-B가 D분의 C-D가 성립할 거고요. 그럼 서로 같은 두 식을 하나로 표현해서 A-B분의 A 더하기 B가 C-D분의 C 플러스 D 이런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D분의 A와 2분의 B가 F분의 C로 같으면 서로 3개를 더한 값은 이 위에도 똑같이 3개를 더한 값과 같을 거다라는 식 또한 있어요. 예를 들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더해보면 12분의 6, 2분의 1 나오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가 D, E, F분의 A, B, C가 되고요. 또 하나 A, PQR, AP, BQ, CR, E, DP, EQ 더하기 FR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비의리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가비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더할 가. B를 서로 더하는 이치, 그 이론이라고 해서 가비엘이 아니면 나눌 리자를 써서 그런 B를 서로 더한 것들의 이제 그 분수 형태, 꼴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공부 계정 때까지 배웠고 정석에는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에는 아직도 있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고 시중교재에서 더 이상 가비엘이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만 나옵니다. 특강 1번 보시면 x 대 y 대 z라고 하는 값이 3 대 4 대 5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들만 나와요. 앞으로는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적어요. 어떻게 바꿔준다고? x가 3k, y는 4k, z라는 값 대신에 5k로 바꿔서 저 뒤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분의 x 더하기 y가 13분의 y 더하기 z이고 얘가 5분의 z 플러스 x이다 라고 하면 자 등호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 어떤 특정한 임의의 같은 값을 잡아서 x 플러스 y가 12k, y 더하기 z가 13k, z 플러스 x가 5k로 잡고 상수처럼 상수 취급하세요. 문자 3개 이내에 연립하는 겁니다. 문자 3개씩 3개.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2배가 얼마가 될 거고 30k가 될 거라서 x, y, z의 값은 15k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몇 k? 2k. y는 몇 k?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10k. z는 몇 k? z라고 여기 z 없다. 3k. 비어있는 애들만 비교해서 x, y, z 찾아가지고 뒤에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항상 비례식. 비례상수. 비례식은 앞으로 비례상수 이용할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유리식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공통수학 2에 꼭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산술기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수능 때까지 써먹는 두 번째는 바로 부분분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뭐야? 부분분수의 합이야.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어떤 형태냐면 어떠한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은 분수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실제로 얘를 통분해 보시면 a, b 분의 b-a 곱하기 b-a 분의 1이라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주로 쓰이느냐? 잘 한번 단수차. 얘들아 생각해봐.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29 곱분의 1 곱하기 29 곱하기 30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 있다고 쳐봐. 그럼 만약에 이거를요 진짜 정말 이거 여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42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더할 거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하고 앉아있을 거야? 어느 세월에? 언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요식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로? 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곱하기. 그렇게 곱하려고 봤더니 이 값이 얼마요? 1이네? 그러니까 얼마로 바꾸면 돼? 1 빼기 2분의 1. 그럼 뒤에 거는 얼마야? 2분의 1 빼기 3분의 1. 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어디까지 진행이 돼? 29분의 1 더 빼기 30분의 1까지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 가운데 값이 다 사라질 거다. 뭐만 남는다. 1 빼기 30분의 1. 제일 첫 번째 거 제일 끝에 거만 남겠네. 요렇게 차이가 간격이 일정한 경우에. 그래서 얼마? 이 30분의 29 나옵니다. 라고 이 무식하게 나와 있는 식을 하나하나 30번 다 곱해서 통분하고 약분하고 통분하고 약분하고 그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진짜 정말 공통수학 2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되시겠습니다.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역시나 필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요 유리식부터 부분분수합까지 설명을 했는데 심지어 가비엘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지만 그 교과 과정에서 안 나온다고 그랬지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안 했는데 역시나 안 써놨죠? 진짜 유리식 사칙연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무조건 통분해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처럼. 1번에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얼마니?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x제곱 더하기 얼마니? 2x 더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3. 항상 인수꼴로 정리를 합니다. 분모는요. 분모는 반드시 인수꼴로 정리해요. 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모를 일단 정리해 보시면 분모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예요. 마침 뒤에 있는 애랑 똑같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는
분모는 제가 그냥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분하는 거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못 따라하니? 얼마로?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서 빼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이 식 전개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고요.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7x 마이너스 2 남네요. 정리해 주시면 얼마가 될 거고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아하 2배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네요. 이렇게 인수꼴 형태로 표현을 해놓는다면 바로 한 방에 약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x-2분의 2입니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형태로 나와 있는 애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지금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분의 얼마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변형하죠. x 빼기 3, x 플러스 2 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분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해 주시면 돼요. 약분.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거 없네요.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전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3번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서? 기본적으로 인수의 곱꼴로 정리를 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쯤 배웠던 그 번분수 연산하는 거 식정리 아세요? 나는 사실 한 번도 사실 학교 교과 과정에서 번분수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흐르듯이 번분수라고 얘기를 해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때, 심지어 내가 수능 보고 나와서까지 번분수라고 하는 게 번분수인 줄 알았어요. 번분수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번분수. 참고. 번분수. 정리하는 것도요. 나는 절대 저 분수를 간단하게 바꿀 때 뭐 위에서는 위에끼리 아래는 아래끼리 그런 식으로 곱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식을 항상 정리할 때는 D분의 C 분의 B분의 A라고 되어 있을 때 방금 전에 나와 있던 어떠한 성질을 이용해서 B분의 A가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C고 또 B 나누기 C분의 A 나누기 C다 라고 하는 그 성질 즉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D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주고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모분의 분수분의 분수꼴에서 분모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B를 곱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BC분의 AD가 나오는 건데 나는 오히려 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 정리를 할 때는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한다.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다음. 필수에서 2번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넘길게요. 자, 필수에서 3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복잡한 식의 계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가 더 클 수도 있고 또는 분모가 더 차수가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분수 정리하듯이 식을 정리하여 분자의 차수를 낮춘다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같은 경우 1번에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서 굳이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선생님 이거 통분하라고 그러셨죠? 라고 통분을 대뜸 통분부터 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분모로 분자를 나눠봐. 대분수 계산하듯이 5분의 10이라고 가분수꼴 말고 2와 5분의 2라고 하는 모양 자체가 사실 2 더하기 5분의 2 형태로 바꾼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5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2라고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목과 나머지 꼴로 정리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계산해 주신다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x 더하기 1 빼기 x 마이너스 1 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식을 밑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x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나오고요. 여기는 빼기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xx 마이너스가 돼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1분의 2라서 통분해 주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식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동일하게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같거나 작다면 얘를 더 낮춰서 무조건 반드시 차수를 낮춰서 계산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예제 4번. 4번에 2번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입니다. 보이시나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자, 그럼 분자가 1이 아닌 경우에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여기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2 이런 형태는 자 분모만 생각해봐. 먼저 어떻게 돼? 왼쪽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얼마? 2분의 1 곱하기
분모만 생각하는 거야. 먼저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인데 분자가 2가 있으니까 약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상단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뭐부터 뭐가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더하기 블라 이게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x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x 더하기 8분의 1만 남아서 x 곱하기 x 더하기 8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2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제가 아까 5번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번분수꼴 정리하는 거. 복잡한 분수꼴 형태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라고 얘기한 건데요. 뭐냐면 지금 절대 뭐 하실 필요 없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식에서 뭘 하라고요? 분자에 분자와 분모에 분수분의 분수 꼴이 나오지 않도록 같은 값을 곱합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1-x라고 하는 값을 분자와 분모에 동일하게 곱해줘요. 그럼 1 빼기 1-x 빼기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x 이렇게 나오면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x 분의 1 마이너스 x고요. 뭐 바꿨고요. 얼마야?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이라서 x분의 1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어떻게? 2번에 1 마이너스 x분의 1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x분의 1 1-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뭐 하라고요? 분자와 분모에 동일하게 같은 값을 곱해요. 얼마를? 1-x 곱하기 1 더하기 x를.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된다? 1 더하기 x 빼기 1-x분의 여기는 1 더하기 x 플러스 1-x 정리해 주시면 2x분의 어우 식은땀. 자 2x분의 얼마? 2 정리하면 x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항상 언제나 분자 분모에 곱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세요.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뭐 위에 거는 뭐 밑에 있는 애랑 곱하고 밑에 이거 분자분의 분모 분모분의 분자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거 설명할 줄 모르는 초등학교 전담 교사. 그러니까 능력 없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해시키기 힘드니까 그냥 닥치고 외워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필수제 6번. 이것도 뭐 제가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하죠. 밑에 있는 풀이 한번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유리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반바닥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유리 함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서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숨 좀 돌리고요. 좀 정리하고, 니네 이거 연산 좀 이거 좀 정리하고 물 마실 거 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실 거 다녀오시고 식정 요거 풀이 좀 정리하고 계십시오. 자, 유리함수 볼 겁니다.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y는 유리식 그 fx꼴로 나올 때 fx가 유리식이라고 한다면 얘를 유리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저기 뭐야 어떤 분수가 나오는 애가 유리식인데요. 이 유리식들 중에서도 만약에 네모가 상수꼴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고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다항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항 함수가 아닌 애들만 여기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누구를 생각하냐면 누가 되지 않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 돼요. 앞으로 너네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역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의역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하냐면 항상 암묵적으로 이건 너네들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는 안 쓸 거지만 여기다가는 그냥 니네들은 써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그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그 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애들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 모든 실수가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돼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의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예요. 근데 y는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는 뭘까? 얘도 약분하면 같은 식처럼 보여. 그지? 근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x 플러스 2가 아니야. 왜 아니야? 정의역이 달라서 그래. 얘는 정의역이 뭔데? 여기서의 정의역은 뭐라고? 실수 전체예요. 근데 얘는 정의역이 뭐가 돼요? x는 2가 아닌 실수가 돼요. 서로 같은 정의역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그려진다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일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구멍 하나가 뻥 뚫립니다. 어디에서? 2라고 하는 그 값에서. 그래서 이게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정의역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죠? 정의역은 반드시 먼저 봐야만 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요. y는 x분의 k라고 하는 얘 어디서 봤게? 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비례와 그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파트에서 정비례와 반비례 파트에 있었어요. 정비례 파트라고 하는 애가 y는 ax 이렇게 나오는 애를 정비례라고 했고요. 반비례라고 하는 애가 y는 x분의 a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애가 반비례였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빌드업이 들어가서 어디까지로 이어집니까? 1차 함수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빌드업이 된다고요? 얘가 유리함수로 빌드업이 돼요. 당연히 평행이동 할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비례 여기 y는 ax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y는 ax 같은 경우에는 x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 때 똑같이 y도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 때 이 x와 y를 서로 정비례 관계라고 부르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면은 어떤 형태를 가진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렇게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쪽으로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 토시 하나도 안 빼드리고 그냥 더 추가하고 빼는 것도 없이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Y는 X분의 A 꼴로 나와 있는 얘는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X가 두 배,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로 커질 때 Y는 한 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작아지는 꼴, 변하는 꼴을 이제 반비례식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뭐라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좌표 평면상으로 요래 그려지고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좌표 평면상으로 요래 그려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빌드업을 해서 똑바로 한 번씩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K는 절대 0이 되면 안 될 거고요. 아무 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이 그래프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을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능한 정의역의 최대값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원점이 있을 때 K가 0보다 클 때에는 이쯤으로 갈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로 갈까요?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K가 0보다 작을 때는요? K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아이고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역 여기서 찾을 거 한번 다시 찾아보죠. 자, K가 0보다 크면 어디를 지난다?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고요. 그거부터 합시다.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래프의 모양. 한 쌍의 매끄러운 여기서도 그냥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각 쌍곡선이라고 표현해요. 한 쌍이라는 표현은 안 해도 되겠다. 매끄러운 직각 쌍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면은 뭐에 대하여?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대칭은 좀 뒤로 뺄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서로. K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3사분면. K가 0보다 작으면 제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K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자, 지금 여기서도 다 아직 중학교 1학년 거에서 안 벗어났습니다. 조금만 짧게 쓸게요. K가 0보다 작으면 제 2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뭐한다? 멀어진다. 글씨가 죄송합니다. 절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지금 이 그래프는 절대 분모가 아무리 분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서 아무리 커지더라도 0이라는 값이 될 수 있어? y는 0이 될 수 있는 x의 값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죠. 거꾸로 얘기할게요. x가 아무리 작더라도 0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축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 닿지 않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점근선이 x축, y축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259페이지에. 점근선이요. 점근선이요. 그 다음에 기억해줘야 될 게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누구? 원점, 그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점대칭 포인트입니다. 뭐에 대하여? 0,0이라는 점에 대하여 뭐가 되고? 점대칭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의 선대칭이 됩니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선대칭이 돼요. 이 특징들은 다 외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어요. 259페이지. 어디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정의역은 0이 아닌 실수. 치역도 0이 아닌 실수. 그렇게 K가 0보다 크면 1사분면, 3사분면, K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 4사분면에 있고요. 점근선이 X축, Y축이 되고요. 원점 및 원점과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나와 있고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점근선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곡선이 어떠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만 절대로 닿거나 넘어가지는 않는 게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역함수는 y는 x 대칭하라 그랬죠? 근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네요.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평행이동 할게요.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자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뭐 여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 텐데 얘 대신에 어떻게 바꿔서 함수꼴로 바꿔주면 q를 우변으로 넘겨서 x-p분의 k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자 점근선까지 한번 대칭축까지 한번 표현할게요. 대칭축. 이렇게 대칭축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여기 요 모양이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렇다면 뭐가 바뀔까? 이거 바뀌어 안 바뀌어? 모양 K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모양이 되는 거야.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K에 대해서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근데 갑자기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K가 뭐 얘기가 달라져. 아니죠. 뭐가 바뀌어요? 점근선이 바뀌어요.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X는 P가 아닌 실수가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Y는 절대 Q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오케이? 그럼 점근선이 요걸 챙겨주시면 돼요. 점근선이 뭐가 된다고?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점근선입니다. X는 P역. 그 다음에 뒤로 따로 나와 있는 요 값은 분수 앞에 있는 덩어리를 0으로 만들 수가 절대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y는 q라고 하는 애도 점근선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여기도 똑같이 점대칭 도형은 그럼 몇 콤마 몇에? p, q라고 하는 애의 점대칭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선대칭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얼마?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더하기 q 라는 두 개의 직선의 선대칭이 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한 상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이? 그럼 그래프 모양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려질까? 뭐 여기를 P라고 하고 X는 P Q를 여기 이쯤이라고 할게요. Y는 Q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K가 0보다 클 때는 똑같이 평행이동만 된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똑같아요. 앞으로는 기본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형만 정확하게 딱 알고 가면 우리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평행이동한 애구나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 최종적으로 얘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일반형 봐야죠. 일반형이 y는 ax 더하기 b를 cx 더하기 d로 정리한 식이거든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죠. 자,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리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y는 cx 플러스 d분의 a 여기가 아마 요식을 cx 플러스 d로 바꿔준다면 앞에다가는 c분의 a를 곱하게 될 거고요. 맞죠? c분의 a만큼을 곱하게 될 거고 여기에 빼기 c분의 ad 이렇게 계산해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 cx 더하기 d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c분의 a 꼴이 나와요. 외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외우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자 봐봐 얘들아 점근선은 뭐가 될까?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가? x가 마이너스 c분의 d에서 점근선을 가지겠죠. 또 어디서 점근선을 가져요? 여기요. 얼마? y라고 하는 값이 c분의 a라고 하는 값에서 점근선 두 가지를 가질 거예요. 자 봐봐. 어떻게 된다고? c분의 a가 x는 c분의 a가 점근선이 된다고. 또 누가? 아 죄송합니다. y는 2예요. 죄송합니다. x는 마이너스 c분의 d의 점근선이 될 거고 두 번째 y는 c분의 a라고 하는 애의 점근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점근선 구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개수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K값이 0보다 크냐, K값이 0보다 작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K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C분의 AD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플러스 B가 있네요. 플러스 B. 플러스 B가 있죠. 여기도 플러스 B예요. K라고 하는 값은 그럼 뭐냐면 얘는 참고만 하세요. 얘는 참고만 하십시오. 이걸 사실 외워서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K라고 하는 값은 K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하게 되면 K가 나와요. 그죠? 방금 전에 여기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가 나오니까요. 딱 요런 모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 주황색 값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만 기억해요? 점근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내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위치와 모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기울기, 위치가 y절편이라고 얘기했었고 2차 함수에서는 x제곱의 개수가 모양,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가 위치라고 얘기했었어요. 원의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있지? 반지름의 길이가 모양, 그 중심 좌표가 위치.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좌표 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유리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는 제일로 중요한 좌표는 그럼 뭐가 될까요? 점근선의 교점이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 되겠다까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유리함수 끝입니다. 여기서 더 복잡한 것들 나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방금 전에 유리식이라고 하는 애는 뭐 2차식분에 1차식들도 있었고요. 그치? 뭐 3차,
분의 뭐 1차, 상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애들에 대한 그래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미적분 투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미적분 2를 배우지 않는다면 뭐밖에 안 나와요? 1차분의 1차밖에 안 나와요. 1차분의 1차는 이게 다예요. 1차분의 1차는 이 개념이 다예요. 어렵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외울 거 많아요? 괜찮아요. 대신에 외울 게 얼마 없으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잡고 가세요. 그래서 유리식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뤘던 거고, 지금 이건 그래프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라스트 역함수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자,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까먹었어? 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고, 멍충아.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 식 세우기 어떻게 해라 그랬어? y는 x 대칭하라 그랬지. 개념 정리 또 안 해놓고, 안 한 부분. 티나. y는 x 대칭하라고 했잖아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x가 들어갈 자리에 y를 다 바꿔놓고 y가 들어갈 자리에 x를 다 바꿔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x는 cy 더하기 d분의 ay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걸 y는 꼴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cxy 더하기 dx가 ay 더하기 b고요. 자, y가 들어가 있는 애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보면 cx 마이너스 ay가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돼서 y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고?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나와요. 뭐라고요?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나온다고요. 뭐만 바뀌었어? 어디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d랑 a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가 거꾸로 바뀌었지. 그죠? 요렇게만 바뀐다 정도로 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랑 D랑 부호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이거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돼요. 봐봐. y는 x-2분의 2x 플러스 3이라고 해봐. 자, 자리 바꿔. 그리고 부호 반대. 어때? 서로 같은 함수죠. 뭐라고? A랑 D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된단다. 이런 것들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A와 D의 위치와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역함수라고요. 됐을까나? 예, 개념 끝입니다. 더 없어요.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만약 그래프를 나중에 그린다 치고, 그럼 점근선이 일단 얼마인 거야? 7번에 1번 y는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3이니까 점근선 얼마라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질 거라고. 그럼 그래프 모양을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에 좌표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그 값을 먼저 점선을 그려요.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먼저 그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x 절편과 y 절편을 그래프에 표시하면 됩니다. 우리 테스트 실에 보면은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편, y절편을 항상 표현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7이죠. 그죠? 7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은 여기 y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4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하는 값에서 마이너스 3분의 7 요 정도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는 뭐부터 보면 된다고요? 예, 점근선 체크하고 x절편, y절편 구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도 봐봐. 2번은 그러면 y는 x 더하기 2분의 2x 플러스 1이야. 점근선 몇 콤마 몇? 점근선이 얼마라고? x가 마이너스 2이고 y라는 값이 2일 때 점근선 가진다 그랬죠? 어떻게? 마이너스 2. 그 다음 2.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어요. x절편 y, 그러니까 뭐야?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찾는 방법은, 점근선 찾는 방법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자,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예제 8번 y는 어떤 식이니?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은 유리함수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애를 x축 방향으로 b만큼을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애거든. 자, 뭐 하라고 했었죠? 점근선 먼저 찾으면 점근선이 평행 이동한 그 값만큼 점근선이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x는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k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k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분자에 대입해봐. k는 얼마? 3. 자, 그대로 바꿔봐. a는 3, b는 2, c는 마이너스 1. 끝.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정의역 치역.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9번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정의역 치역을 구하시면 되게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9번.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의역이 어디냐면 정의역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라고 되어 있다면 먼저 뭐부터? 자,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 뭐부터 찾으라고? 점근선부터 찾아. 그러면 여기 점근선부터 찾아. 오케이? 그리고 그려. 요점에 그릴까요? 그려.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 어머나. 칠판이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애를 찍어. 그리고 나서 근처의 값들을 넣어보면 돼요.
아니요. 그냥 그거부터 해봐도 되고요. 원점 집어넣어. 0, 0. 0분의 0. 0,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값들을 뭐 적당히 넣어보시면 됩니다. 뭐 정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1 집어넣어보면 2라는 값이 나올 테니까 저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게?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게?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6. 얼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x의 범위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서부터 아래로. 즉 누구요?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값들. 아직 안 끝났다? 이제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얼마예요? 0이죠. 그죠? 1분의 0이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0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그래프 모양은 얘랑 대칭이어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도록 하는 요 사이 범위에 대한 그래프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취업되시겠습니다.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값, 양 끝값들, 그 기준 값들을 다 구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역 취업을 구할 때 유리함수는 뭐부터 구하는 게 제일 영순이다? 그래프부터가 영순이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범위를 양 끝값들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아래로 뻗어나가는지 중간에 막히는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10번. 10번은 딱 그것만 보고 보여드릴게요. 10번에 유리함수가 점 대칭, 이거 무슨 점에 대하여 대칭된다 그랬죠? 점근선의 교점이 점 대칭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a예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 a는 5, 끝.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럼 두 번째. 저기 2번은 그럼 어떻게 풀어요? 2번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인데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절대값 죄송합니다. 기울기가. 유리함수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선대칭이 된대요. 근데 얘네 둘 다 반드시 뭘 지나야 되냐면 p, q를 지나야 돼요. 응? p, q를 지나야 된다고. p, q를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A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유리함수의 식 구하기. 자, 그럼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보여? 11번의 그래프를 해석해봐. 뭐가 보여? 점근선이 보여. 점근선이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보여? 11번에? x는 마이너스 1 보여? y는 얼마? y는 마이너스 2 보여?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 몇 콤마 몇 지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지나. 체크했어? 그대로 해봐. 자, 지금 y는 얼마?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에다가 점근선이 뭔데? x는 마이너스 c야. 또 y는 a야. 바꿔봐.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b 라고 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얼마고? a의 값이 마이너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1, c의 값은요? 1 이렇게 세 가지 값 찾아줄 수 있게 되겠다. 발전 12번은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점근선을 지나도록 나와요. 아니면 그 점근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2 라는 점근선 교점이 있을 때 직선 kx 플러스 2는 0,2를 반드시 지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주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13번, 그러니까 12번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실 때 더 디테일하게 배우십시오.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요. 넣어보세요. 항상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뭐요? 뭔가 숫자가 큰 값이다 라고 하면은 뭐 하는 문제? 규칙 찾는 문제. 그럼 뭐 하면 돼? 넣어보면 돼. 101번 합성하는 건데, 101번 합성하는 건데, 지금 f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데, fx라고 하는 그 식이 x-1분의 x 플러스 1인데, 여기에서 101번 합성할 때 10을 집어넣으래. 뭐 해보면 돼? 넣어보면 돼. f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얼만데? 9분의 11이네. 그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얼만데? 9분의 11을 집어넣어봐. 얼마야? 9분의 2분의 9분의 20이라서 10 나오네? 끝났다. 그럼 당연히 3번 들어가면 얼마가 될 거고? 9분의 11이 될 거고 4번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다? 10이 될 거다. 규칙이 보이잖아. 처음 너네가 다시 나왔잖아. 그죠? 규칙이 나왔잖아. 홀수는 9분의 11, 짝수는 10. 답은 9분의 11. 끝. 자, 14번 역함수가 성립한대요. A값 얼마예요? 제가 이거 아까 언급했어요. A값 얼마예요? 1이에요. 왜요? A랑 여기 나와 있죠. AD의 위치와 부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X 앞에 있는 분모의 개수와 분자의 X 개수와 분모에서의 상수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식에서 A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에요.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항상 언제나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했어요. 뭐 보는 거예요? 점근선. 그다음에 점대칭, 선대칭 되는 거. 그 점 그대로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 점대칭, 선대칭 되는 애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구하는 방법 공식화해서 알려드렸고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네, 유리함수에서 그 앞에서 나왔던 유리식 계산하는 방법이랑 부분분수의 합 그리고 그래프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월요일에 무리함수 하면서 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